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것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거부 의사인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게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시 사의를 표명한 셈인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어제 민주당의 의총을 열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보도. 요게 혹시 연관이 있나, 영향을 미쳤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왜냐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총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바로 사표를 낸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충분히 이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해석되는 게 싫었으면 사의를 나중에 대통령 돌아오신 다음에 표명을 했어도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근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저는 왜 이 보안수사권 문제가 이렇게 쟁점화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라고 하는 분리는 이미 법안이 통과가 됐었고 이 법안 통과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부분과 관련해서 왜 보안수사권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했지? 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분야에서 아는 분들한테 좀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전 보안수사권 문제가 이렇게 쟁점화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었고요. 저 그래서 이 문제가 아니라면 진짜 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으로서의 본인의 고민을 생각한다면 디커플링에 대해서 왜 민주당은 큰 고민을 하지 않는가?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생각할 때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개혁이라는 입장 속에서 보안수사권을 검찰에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더 강력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 여론과 당의 여론이 다를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예를 들어 의원총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그냥 당론이라고 하는 가부 결정의 문제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도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문제,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국민 여론들을 반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밟을 것인가.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진짜 고뇌가 있다면 그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형사소송법이 통과됐다고 당론으로 결정됐다고 사표를 내고 나간다? 그럼 지금 당론을 거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집권 여당으로서 본인이 민주당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신을 한다는 건 올바르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발 부탁인데 전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앞서서 정성호 장관이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이든 조혁당 의원이든 이제 의견으로 약간 부딪히는 모습 보였었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는 좀 반대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어제 의총 열고 당론으로 추인된 이후에 이 사의 표명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동의하고요. 연결돼 있는 거고요. 그거에 좀 항의하는 표시의 사의 표명일 항의하는 수밖에 표시다.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정성호 장관의 메시지는 전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장관이 지금까지니까 법사위나 이런 보안수사과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공식적인 석상이건 비공식적인 석상이거나 이 얘기가 법무부 장관의 의하면이라고 나왔다면 그건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데 본인의 개인 의견을 막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매우 신중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예. 대통령과 가장 오래된 분이고 정말 대통령이 정말 7명일 때, 그러니까 그 7인회라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통령한테 뭔가 그래도 얘기가 되는 분으로 그렇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대표 시절에도 대통령한테도 가끔 이제 레드팀 역할도 해주면서 뭔가 당시 대표한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잘 안 할 때 그런 얘기를 곧잘 하셨던 분이고, 또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대통령이 또 대통령으로서 뭔가 고민이 많고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기 힘든 것들을 법무부 장관의 입으로 많이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복심으로서 뭔가 이 관련된 문제들. 근데 이 보안수사권 문제는 대통령도 우려를 표하지만 이게 입법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입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뭐 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김민석 후보도 김민석 총리 시절에도 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당론으로 뭔가 의총으로 다수가 막 따르게 막 추진을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니야, 우리나라는 의뢰의 의견은 달라라고 해버리면 이게 충돌하는 모양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대통령이 있죠, 총리도 있죠.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저는 총대 메고 계속 그거를 부딪혔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누구였죠? 이문정 검사였나?
법무부 장관이 뭐 검사들에게 뭐 둘러싸여 있다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모욕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정성호 장관이라고 해서 검찰 개혁의 의지가 없겠습니까? 검찰의 이 극악무도한 이 권력 남용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아까 행정관님이 그래서 디커플링 되는 부담감, 뭐 뒤에 있는 뭐 반응, 근데 저도 전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국회에 가서 할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또 하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당론 결정되는 과정도 보면, 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총리를 쭉 1년 하다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당 내에서 대통령의 의지와 대통령의 생각을 좀 뭔가 부딪히는 막 논쟁 속에서 이끌어갈 사람이 안 보여요. 별로 없어요. 지금 이번 6.3 재보궐선거 때 지금 그나마 김남준 의원이나 몇 명 들어간 거지, 예. 송영길 의원이나 이런 분이 좀 들어간 거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사실 초선 의원들이 많고 뭔가 싸울 줄 아는 분들이 제 눈에는 많이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성호 장관이 좀 원내로 들어가서 이제 뭐 보안 수사권만 있습니까? 앞으로도 뭐 아마도 당이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것과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이거는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 이쪽으로 좀 논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또 있을 거거든요. 예. 그때 당에서 좀 논쟁을 이끌어줄 리더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 지도부가 들어가면 하실 것 같은데, 예. 근데 또 대표가 되면 또 그게 또 논쟁을 한쪽으로 막 이끌어가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전 정성호 장관이 그 역할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좀 역할 조정 차원에서 겸사겸사 네. 이 보안수사권 관련돼서도 좀 본인이 할 수 없었던 뭔가 예. 본인의 그 의지를 관철 못했던 그것도 있지만 결국 당에 가서 좀 남은 대통령의 임기 3년 10개월은 내가 거기서 좀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신 게 아니는가 생각합니다. 정성호 장관이 언론에 이렇게 밝혔어요. 더 이상 할 일도 의지도 없다.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밝힌 건데, 그리고 또 법무부 직원들 앞에서는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산으로 막을 수 없다 탄식했고,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기자들 앞에서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알아서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지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내로 돌아가서 할 일을 하겠다. 이제 장관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 역할도 생각하시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수기해라. 사실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는 5선 의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에 약간 비중 있는 인물인데 돌아가서 경고 카드로 쓰겠다. 뭐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태풍인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 이게 태풍인가? 그러니까 태풍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론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문제예요. 이건 완성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누가 부각시키느냐? 김어준 씨가 부각시켜요. 보안수사권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막 군부를 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전 당대표가 여기에서 막 강조를 하면서 이게 개혁의 선명성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유시민 씨가 참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검찰 개혁의 아주 핵심적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돼요. 그러면 검찰이 기존에 하던 수사를 못 하겠죠. 그럼 다 그럼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하겠죠. 그러면 이 수사 과정에서 미비가 있겠죠. 보안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보안 수사가 왜 검찰이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검찰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안 수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주체가 할 것인가 논쟁으로 가야 되는데 이 논쟁을 벌이지 않아요. 예. 보안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폐지하면 매우 성명성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지금 만들어져 왔거든요. 근데 법무부 장관께서 이게 태풍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태풍입니까? 보안수사를 할 수 있는 주체와 방법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왜 했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검찰의 하는 행태를 보면 요만한 수사권을 가지고도 그것을 뒤집을 수 있었던 과거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줄이자고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께서 태풍이 몰아치는데 본인은 우산밖에 쓰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문제를 유시민 씨와 같은 방식으로 또 증폭시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토론해야 되는 거죠. 진짜 보안 수사는 필요하다. 전 동의합니다. 100%. 보안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보안 수사권을 검찰이 가질 것인가? 아니 다른 주체가 가질 것인가? 아니 보안 수사의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토론을 하면 되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김어준 씨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완전히 정치화돼 버린 거죠. 저는 여기에 물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산으로 막을 수 없다. 법무부 직원들 앞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근데 태풍이 이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그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주당이 약간 이제 좀 다른 길을 걷고 있어서 그걸 이제 안에서 좀 정리하겠다. 이 말이 아닌가. 지금 박지원 의원이 이해는 되나 정장관 아니면 누가 대통령 지키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이제 중심이 이제 주목이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순방 중인데 다녀와서 그러면은 이 사의 표명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정성호 장관이 사의 표명 좀 힘들다는 얘기는 지금 갑자기 나온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꽤 전부터 그렇죠. 나오셨던 네. 얘기로 알고 있고 수개월 전에 저도 우연히 다른 자리에서 한번 뵀는데 이빨이 막 흔들리고 막 그럴 정도. 원래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 이빨이 흔들리고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엄청 고생하시면서 지금 직무 수행을 하신 지가 꽤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도 그런 것도 알고 계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의원 말대로 나를 지켜줄 건 형님밖에 없는데 라는 말도 분명 마인드도 갖고 계실 네. 거고 그래서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수사권 문제가 지금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저쪽은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압박,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지금 뭐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쪽에서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보안수사권 관련돼서. 그러면서 네. 심지어 지금 이 정도 되기 직전까지 유시민 작가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그쪽에서 이제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는 관심이 없고 이게 본인의 공소 취소 요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까지 선을 넘어버렸어요. 자, 저는 그 발언만큼은 진짜 이거는 그쪽 보안 수사권을 완벽하게 폐지해야 된다는 쪽에 저열한 공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 거래설이 김어준 뉴스공장에 한번 나왔다가 그때 한번 크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였고 이겁니다 지금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 사실 장윤기 사건 이후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론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여론이 안 좋아진 거를 뒤집지를 못해요 논리적으로. 논리를 뒤집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뒤집으려고 합니까? 대통령이 지금 개인적인 그것 때문에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치워버렸다는. 이게 얼마나 저열합니까? 그리고 정권 재창출에 대통령이 관심이 없다고요? 지금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 가장 재창출에 관심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왜? 지금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통과시켜요. 그리고 뭐 순리대로 해가지고 공소치가 취소가 돼요. 근데 2년 뒤 총선에 지고요. 3년 뒤 대선에 지잖아요. 그거 다 뒤집힙니다. 예. 우리가 소수당이 되고요. 우리가 야당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면요. 그 형사소송법 재개정될 거고요. 검찰이 부활할 수도 있고요. 재판은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이거를 가장 정권 재창출을 하고 싶겠어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구조적 다수 만들자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외연 확장하자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 맞춰서 이거 속도 조절하자고 말한 건데, 그걸 그냥 쌍그리 다 무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 개인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거래설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지금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법안 당론으로 지금 채택되니까 이제 속 시원하십니까? 예.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통령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속 시원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안수사권 폐지 완전 폐지 얻어낸 게 성과입니까? 예. 저는 진보 진영이 이렇게 상처를 얻고 이렇게 성과를 얻어낸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예. 우리 내부는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죠. 거기에 국민들의 여론은 안 좋아질 대로 안 좋아져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검찰 개혁 하나 이렇게 원래 우리가 애초에 우리도 동의했거든 맞습니다. 동의했던 방향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우려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거 좀 수정하자는데 그거 갖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 대통령도 이상한 사람 만들고 당도 분열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마음에 듭니까? 저는 이렇게 만든 이 분열주의자들한테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저는 문제 없길 바라요. 그리고 이 형사소법 개정이 제대로 작동해가지고 제가 우려 제기했던 게 기우였길 바라고 제가 반성하길 바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 이거 강행한 분들 진짜 똑똑히 사과하고 똑똑히 반성해야 될 겁니다. 피해자 한 명이라도 더 나올 때마다 우리 당이 얼마나 흔들릴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얼마나 흔들릴지 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 예. 진짜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댓글도 보면은, 뭐, 우리 댓글이 전체 여론을 뭐, 상징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댓글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줄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어제 의총에서 이거를 추인한 이유가, 전당대회에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주요 의제로 작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속도를 냈다라는 얘기도 나와서 이게 이유이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이제 꼬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사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당과 여론이 디커플링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리스크들을 관리해낼 것인가. 이 얘기는 뭐냐면 다수 국민들의 이화 요구를 당의 일정한 정책적 어떤 중심과 충돌할 때 이걸 어떻게 버무릴 것인가의 문제이거든요. 그럼 이건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이렇게 보완하고 이런 식의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이 아 그래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해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에서 소위 이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권리당원에 많이 포함돼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 선거를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게 하려고 하는 한쪽이 있을 것이고 예. 또 한쪽에서는 야 이게 중심이 되면 우리 당이 대중들한테 멀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덮고 가자라고 얘기해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이해하는 시간을 주지 않고 우리의 전당대회 스케줄에 맞춰서 딱 정리한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것은 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일단 뭐 어제 의원총회에서 뭐 결정이 났으니까 전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10월에 조직이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예. 입법부는 법률을 갖다 제정도 하지만 개정도 하잖아요. 개정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예. 방식을 통해서. 예. 대신 리스크는 크겠죠. 왜냐하면 조직을 다 개편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걸 또 개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국민 피해를 줄이는 거라면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공소취소 얘기가 나와서 말씀하시는 건데 공소취소는 최종적 절차예요. 이 문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수사를 왜곡했고 기소를 조작했으면 그게 특검에서 밝혀지잖아요. 그럼 공소장은 증거가 아닌 내용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취소해야죠. 당연한 거죠. 예, 예.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앞에 부분이 안 이루어졌는데 야, 너 공소 취소할 거잖아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소리이기 때문에 예,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소 취소를 얘기하기 이전에 기소가 조작됐다. 수사가 왜곡됐다. 이런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포커싱을 좀 전환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 한번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일단 오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바로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이었어요. 쪼르런. 자, 요거부터 한번 우리 이야기 나눠볼까요? 법무부 장관 더할 의지 없다. 사의를 고수하며 민주당의 복귀의 뜻을 밝혔다. 지난번에도 한번 사의 표명을 했었는데 이제 반려됐죠. 2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 오는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보안 수사권 문제와 오는 10월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을 마무리해달라며 사의를 반려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더할 의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에 돌아가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같다며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며 거듭 강조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처음이 아닌데 그래서 다만 이번 사의 표명은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억울한 피해자가 1%도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일부 남기고 전권 송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권 송치 제도를 부활해 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자, 전권 송치 제도가 뭐냐면 지난번에 다뤄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보시면 좀 오래전부터 왜 안 나오지? 이 이야기들이 몇 번 나왔었었는데요. 뭐야? 25년 9월 15일. 이때는 왜 보안 수사권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 아무튼
잠시 눈을 띄는 게 있어서. 자, 정권 송치 무슨 말이냐? 자,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 기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검찰에 넘기는 것. 이게 바로 전권 송치입니다. 보안 수사는 뭐였어요?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미흡한 게 있어. 그러면 검찰이 보안 수사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경찰에게 다시 좀 더 보완하라고 요구하는 거. 자, 그런데 정권 송치는 경찰이 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 아주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민주당의 법사위에 이번에 들어간 김남희 의원이 보안 수사권 대신에 전권 송치 부활을 담은 형사법을 발의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삭제, 그리고 수사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송치, 피해자의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민주당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를 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공동 발의한 명단을 보면 서미화, 박해철, 임미애, 박희승, 홍기원, 주철현, 김동아, 김기표, 정진욱, 김준혁, 남인순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것도 법사위원들이 몇 명 포함이 돼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냐면 마지막까지 제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의총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이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7월 24일 올라온 미디어 오늘 기사입니다. 민주당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의 분노 폭발, 무책임 그 자체라는 기사인데요. 의총 결과 106명이 추인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와 7대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전권 송치. 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7월 24일 정책의총 결과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을 추인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온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원내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부의 방향성에 대한 당론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적 수사 금지, 피해자를 위한 보호자 수단을 상세히 확대,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 강화 등 큰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금지하겠다는 원칙은 확정을 했다. 그런데 두 번째 피해자 보호자 수단 확대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를 분류해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5건을 포함해 총 7건에 대한 전권 송치하는 것을 여러 개별법을 개정해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의 자료 제출권이나 검사에 대한 의견 진술권 신설, 검사의 의견 청취권 신설, 이의 신청 목적으로 고소인들에게 수사기록 열람 등사 허용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어머나 어머나.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김영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는데요. 검찰 직접 수사 완전 폐지. 뭐라고 써놨어요? 전권 송치 불가, 합동 대응 본부 불가라고 써놨어요. 방금 전권 송치한다며요. 어머, 무슨 이야기지? 검사는 공소관 역할만이라도 지금보다 충실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사실 조금 제가 제 시선에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기 대우의 메모장 수첩을 켜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원칙, 직접 수사권 폐지, 여기까진 좋았어. 여기까진 좋았어. 자, 그런데 갑자기 일부 특정 7대 범죄에 한해서 경찰의 모든 수사를 검찰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기에 김용민 의원은 서로 어때요? 달라요. 무슨 말이냐?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시선이 예리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야, 검찰 개혁 이 자식들 그 보안 사건 주려고 하고 막 수사권 주려고 그러고 막 쇼를 하고 있는데 막 당론이었는데 당론 아니었다고 막 우기고 하고 있는데 이건 뭐야? 뭐야? 분위기가 보니까 어때요? 앞에서는 우리가 알만한 완전 분리, 전면 수사권 금지라고 외치지만 조금 뒤로 가보니까 어때요? 이거 뭐야? 앞에서 그럴싸하게 눈속임하고 뒤에 가서 살려주려는 거 아니야? 라는 지금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선 하는 척 눈가림하고 뒤에서 살리려고 지금 애쓰는 거 아니요? 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봐야 한다.